키키올릭입니다. 조코비치 사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타이밍을 잘 못 잡았습니다. 사실 이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정말 예측 불허여서 섣불리 영상을 못 만들었습니다. 또 호주 오픈 프리뷰도 사실 별 의미가 없었어요. 조코비치가 빠질지 또 출전할지를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프리뷰는 정말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제 생각 그리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조코비치의 호주 입국 불발 사건은 아마도 테니스 역사상 가장 뜨거운 관심을 끈 뉴스 아니었을까 이렇게 평가해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명승부, 어떤 대기록이 나와도 그건 테니스의 뉴스일 뿐이고 또 조금 더 양보를 해서 스포츠 뉴스일 뿐이지만 이번 조코비치 사태는 스포츠를 넘어 국제 뉴스 전체 1위에 해당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예민한 코로나 백신 방역 문제와 결합하게 되면서 이슈가 상당히 확장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간단하게 사건 정리를 해보면 조코비치는 백신을 맞지 않았죠. 근데 호주 오픈 출전 규정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조건이 올해부터 추가 붙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태를 악화하는 조건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 그게 바로 백신 접종 면제 허가서입니다. 백신 안 맞아도 면제 허가 받으면 된다. 그래서 조코비치는 백신을 안 맞는 대신에 면제 허가 서류를 끊어서 제출을 했고요. 이게 호주 오픈 조직위를 통과하는 바람에 입국을 시도하게 되죠. 하지만 입국 전부터 호주 국민들 여론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조코비치가 세계적인 스타라서 특혜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반발이 정말 커졌습니다. 호주 정부가 여기서 제동을 걸게 되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호주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조코비치에게 예외는 없다, 룰은 룰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코비치의 입국 비자를 취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조코비치가 법적 조치를 동원해서 비자 취소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 판결을 얻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호주 이민국 장관 직권으로 또다시 비자를 취소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조코비치의 호주 입국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자, 간단히 사건을 정리해 봤는데요. 다 아실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조코비치 사태는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오피니언 말씀드립니다. 자, 조코비치 최대의 실수는 이거라고 봐요. 세계 랭킹 1위, 역대 최고의 선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처신, 그리고 행동이었다. 다른 선수라면 몰라도 조코비치는 백신을 맞았어야 합니다. 일부 소수, 특히 세르비아는 국가 전체적으로 젊은 층의 백신 불신이 상당해서 백신 접종률이 아직도 50%가 안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코비치 역시 공공연하게 백신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또 밝혀왔죠. 우리나라 백신 패스 관련 논란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의 자유와 전체의 공공안전, 이게 충돌하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긴 합니다. 적어도 호주 오픈 우승을 해서 상금 수십억을 받아가기 위해 출전하는 선수라면 백신 접종을 감수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토너먼트 대회는 스포츠 경기를 하는,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실제 경기를 하는 곳입니다. 조코비치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른 선수들, 주변의 볼보이까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동료 선수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별거 아니었다. 조코비치가 백신을 맞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었다. 97%의 테니스 선수들이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3%에 세계 랭킹 1위에 고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의문의 일패, 호주 오픈 조직위 같습니다. 요거는 진상조사를 추후해봐야 할 문제 같은데요. 백신 면제 허가서의 도입부터 실행까지 호주 오픈 조직위가 투명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면제 허가서의 존재 자체가 특정 선수의 성향을 파악한 조직위가 그 선수의 참가를 가능케 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 무엇보다 지금 호주 전체의 방역 상황과 이 엄중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회를 추진한 데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호주 오픈 토너먼트 디렉터 크랙 타일리가 이번 대회 끝나고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 결장 치명적입니다. 메이저 21회 우승 달성, 일단 프랑스 오픈으로 연기가 됐고요. 조코비치가 가장 우승 확률 높은 대회가 사실 호주 오픈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달이 먼저 21승 달성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게 됐죠.
호주 오픈 우승 타이틀을 방어하지 못하게 되면서 조코비치는 랭킹 포인트 2000점이 날아가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랭킹 포인트 11,015점이고 메드베데프가 8,935점, 즈베레프가 7,970점인데요. 메드베데프는 지난해 준우승을 해서 1200점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승한다고 가정하면 800점이 더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9,735점으로 조코비치의 랭킹을 추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만간 또 관심을 끌 대목이 향후 3년간 호주 입국 금지 조치입니다. 이게 정말 실현되면 앞으로 조코비치는 사실상 은퇴할 때까지 다시는 호주 오픈 출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자 취소된 사람이 호주에 향후 3년간 입국 금지되는 규정은 조코비치 정도의 선수라면 풀릴 거라고 믿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호주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외라고 규정으로 뒀는데요. 호주 오픈 역대 9번 우승한 조코비치는 이 규정에 저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비록 이번에 무리를 크게 일으켰지만 저는 호주 정부와 국민이 충분히 그 정도의 이해와 배려는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코비치가 출전하지 못하면서 남자 단식 판도는 엄청나게 뒤바뀌게 됐죠. 당연히 메드베데프가 우승 후보 1순위, 그것도 지금 유럽 도박사들은 상당히 압도적인 우승 확률로 메드베데프 우승 시나리오를 점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드코트에서 메드베데프의 능력은 설사 조코비치가 정상 출전한다 하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압도적입니다. 저는 메드베데프 1순위, 즈베레프 2순위, 라파엘 나달 3순위, 야닉 시너 4순위로 걸겠습니다. 자, 조코비치 사태가 약 열흘을 넘게 지속되면서 정작 호주 오픈 자체가 묻혀버렸습니다. 조코비치도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이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죠. 이제 법정 코트가 아니라 테니스 코트에 다시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조코비치가 빠져도 호주 오픈 흥미롭습니다. 여자 단식에서 애슐리 바티와 나오미 오사카 둘 중 누가 우승할지 궁금한데요. 하필이면 이 두 선수 16강에서 만나는 대진이더라고요. 라두카누와 페르난데스가 이번 대회 몇 라운드까지 살아남느냐, 그것도 큰 관심입니다. 또 남자 단식에서 야닉 시너와 알카라즈 두 젊은 연건들의 경쟁력이 얼마나 강해졌나도 꼭 체크해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호주 오픈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